이런 사주를 가지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에 남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그 너무 많이 몰린 남자를 내 경금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마치 연예인처럼 남자들이 줄줄줄줄줄줄줄 따라다니는 사주가 됩니다. 이 사주는 어렵지는 않죠. 눈에 확 띄는 게 있잖아요. 그 눈에 확 띄는 게 있으면은 의외로 뭐 사주는 딱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사주가 막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게 오히려 힘들잖아요. 이거 화만 해결하면 되잖아. 첫 번째 이 사주가 쉬운 게 이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으니까 말하자면은 그게 화왕절이니까 금이 녹을 때죠. 근데 이때 또 뭐가 있냐면 경금은 사의 장생이에요. 근데 장생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기질이 세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그 장생하고 조금 다른 게 목은 해가 장생이고 화는 인이 장생이고 그 다음에 수는 신이 장생이에요. 예. 금만 화가 장생이에요. 장생이라는 거는 이렇게 목이나 그 다음에 화나 그 다음에 수는 장생 자체가 세력을 같이 겸비한다. 여기 금은 사화가 장생이 된다는 얘기는 기질적으로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기질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세력은 약한데 기질은 강하다. 그래서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게 그러면 신강신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사주가 신약인데도 장생을 깔고 있는 신약 다르고요. 예, 사주가 신약인데 그 병사묘조를 갖고 있는 신약이 달라요. 그러니까 병사묘조를 갖고 있는 신약은 아예 주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장생의 신약은 힘은 약한데 고집은 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인데 여기 사중에 병화가 천간이 떴거든요. 사중에 병화가 떴으니까 여기는 이제 편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를 보면은요 인사오가 화기가 다 있어요. 화기가 다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주는 편관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편관격으로 논해야죠. 왜 편관격으로 논하냐? 월지는 정관이지만 인사, 사오, 그래서 화국이 많기 때문에 이게 편관격으로 논해요. 근데 이 사주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더우니까 이것은 이제 조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편관을 제압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인가? 편관을 제압한다 하더라도 수가 필요하고 또 조가 이것을 쓴다 하더라도 수는 필요하죠. 근데 뭐가 조금 다르냐면은 이게 양간하고 음간의 특색을 제가 말을 했어요. 양간은 뿌리만 있으면 자기가 해결하고 뿌리가 있어도 음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편간이 있을 때 음간이 편간을 해결하는 방법과 양간이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 자, 근데 이 사주는 보시면 근데 이렇게 불이 뜨거운데 개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다행히 여기에 병화가 있고 개수가 있다는 이 말은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햇볕이 뜨거운데 어쨌든 비는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비가 오는 것이 초년에는 사화 위에 앉아있는 비니까 이 비가 뜨거운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간의 축토가 있어서 요 비의 뿌리는 축토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후를 본다 하더라도 수를 보는데 초년에는 화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마치 물이 증발하는 형국이고 이제 후반에 와서 축토에 뿌리가 내리니까 초년의 열기를 완벽하게 식혀주지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지만이 열기가 식혀진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요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화가 많은 사주는 축토가 있으면 이 열기를 흡수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수가 많은 사주는 인목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화가 많은 사주는 축토를 만나면 이게 마치 이렇게 차가운 냉기를 갖고 있는 얼음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화나 오화나 사주에 화기가 많을 때 축토가 있는가를 보고 축토가 있으면 열기를 흡수한다. 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왜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고 했는가? 경금이 사화에 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질이 장생의 기질이다. 거기다가 여기서 축토는 이것을 묘고라고 해서 무덤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화가 많을 때 약신으로 축토입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 화가 많을 때는 진토나 축토가 있어야지만 토생금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축토는 화기를 흡수해서 토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간용신, 금용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결국은 수는 약신으로 쓸 수가 있고 토는 축토, 진토 쓰고 미토, 술토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주는 수로 용신을 본다 하더라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주의 전체적인 부분은 편관을
제압하면서 조후까지 전부 다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일간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용신, 자 이렇게 이사주를 봅니다. 자, 금이 용신이라고 보면 이사주는 문제는 화가 병이죠. 화가 병인데 이사주는 화가 굉장히 세요. 자, 초년에 병호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인사를 만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측이노 탕화 인사탕화 다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측이노 탕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사도 제가 탕화살로 보라 했죠. 형살이면서 임진, 요기, 신, 요기, 대운 빼놓고는 지금 현재 인하고 묘는 전부 다 이것은 목의 운이죠. 화가 센데 목이 굉장히 세니까 이때는 불바다를 이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신금은 여기에 병화하고 묶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묘목은 사주 원국에 화기가 많을 때 묘목은 습기가 젖으면서 묘성화를 하니까 굉장히 여기서 묘목이 강해집니다. 자, 거기다 뭐를 보냐면 내 일지에 있는 인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묘목은 연도화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주에서 이 사람 사주가 무엇이 나쁜 역할을 하는 거를 알고 나서 거기다가 12운성, 12신살 여러 가지 살성을 여기다가 같이 붙이면 사주에서 적중이 높아져요. 자, 근데 이 사주는요 화가 나쁜 역할 하죠. 근데 여기에 지금 연도화가 들어오죠. 연도화가 들어오면서 이게 마치 완전히 불바다를 이루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 사람은 초년에 보시면은 편간이 엄청 세잖아요. 여기 또 이 사화는 뭐에 해당하느냐? 망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회궁의 망신이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는 묘는 도화에 해당되고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보세요. 이 사주에 편관이 있고요. 이 편관은 오화 위에 앉아 있는데 이 오화는 또 뭐에 해당됩니까? 장성의 도화입니다. 이 장성은 힘이 엄청나게 센데 경금은 이 오화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고 또 하나 보면은 관성에 뭐가 있느냐? 망신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주가 인사 형살이 있죠. 거기다가 지금 운에서 도화 들어오죠.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소설을 써보세요. 자, 도화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편간에 도화, 거기다 장성 있죠. 그 남자가 굉장히 힘이 센 거죠. 그런데 이 경금은 장생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세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질은 갖고 있더라도 너무 불이 세니까 불에 휩쓸려 가죠. 거기다 망신의 불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남자로 인해서 망신당하고 남자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사주가 되죠. 이런 사주를 가지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에 남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그 너무 많이 몰린 남자를 내 경금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마치 연예인처럼 남자들이 줄줄줄줄줄줄줄 따라다니는 사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경금운을 만났으니 경금에는 그래도 천간의 금이 나타나서 그래도 축토하고 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것이 합을 이루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도 경금은 괜찮을 것 같지만 경금이 절지에 앉아 있어요. 절지에 앉아 있으니 또 나의 힘이 내 스스로가 버틸 수는 없어지는데 이때 인목이 들어오면서 또 뭐가 돼요? 인사하에다가 인목의 목생화에다가 이게 좀 다 들어옵니다. 거기다 이게 인목은 또 뭐죠? 예, 얘가 연지에서 보면은 또 뭐가 돼요? 장생이 되죠. 거기다가 이 인은 또 뭐예요? 인 자체가 역마 아닙니까? 인사신의 자체가 나쁜 역할 할 때 전부 다 역마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데 왜 역마는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마치 급속하게 말 타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는 말 탔잖아요. 말을 탔는데 인사, 형살, 망신의 인사 이게 전부 다 해당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남자 관계가 예, 말 타고 마치 예, 이를 뿌리듯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왜 그런가? 사주를 볼 때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면 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남자 운이 위에 나타나는 거 하나 있죠. 뿔이 있죠. 굉장히 강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봐요. 그러면 보통 사주 같은 경우 이 사람한테 굉장히 굵직굵직한 남자의 운세는 다섯 남자의 운세니까 다섯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주 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재성이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 재성의 숫자대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요. 남자 다섯만이 아니죠. 왜 그러느냐? 또 목생활을 해주잖아. 상하살이 있죠. 이 축이노. 그러면 남자를 어떻게 만날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팍 불꽃이 튀는 거죠. 자, 거기다가 뭐가 일어나요? 개수가 상관이잖아요.
경금에서 신금에서 계수를 만나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보기는 깨끗해 보이지만 남모르는 사연이 많다. 근데 뭐예요? 남자의 사연이 많다. 거기다가 경금이 정신이거든요. 완성품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경금이 물로 씻어야 깨끗해져. 근데 이 사주는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 요렇게 그림을 보잖아요. 물이 끓고 있잖아. 끓는 물에다가 씻으면 벗겨지지 뭐. 끓는 물에다 뒤집어 씌우면 제정신이 아니다. 그 제정신이 아닌 게 뭐냐? 인사형살, 거기다가 여기 개수가 사화에 앉아 있어서 남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에 자식을 낳으면 얘가 잠잠해질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축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개수가 있는데 뿌리가 있는데 자식궁에 뿌리가 있으니까. 근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낳아지나요? 화기가 많아서. 그 문제는 이 기축대운 딱 들어오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애를 낳으면서 애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애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람꾼이 바람 기질이 딱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부모한테도 굉장히 효녀 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운세가 이게 기축무자 딱 해자 쪽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바람둥이가 딱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근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주가 왜 이쁘냐? 축토가 있어서 그래요. 이 화가 있어서 만약에 축토가 없었으면 녹아버려요. 그리고 장생지가 있어서.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얘가 다니다가 워낙 애가 이쁘니까 눈에 띄니까 영화배우 시키라고 그렇게 감독들이 많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영화배우 했으면 오히려 땜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영화배우에서 뭐 잘 되고 못 되고를 안 써요. 영화배우 해도 대성은 못해요. 왜냐면 여기까지가 거의 다 화기니까. 근데 이제 남자로 인한 거는 어쨌든 연기를 하면서 땜이 됐을 텐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사주 원국 자체가 이렇게 이제 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문제가 일어날 사주면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가 안 했잖아요. 몸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얘 사주는 여기까지 인대운까지가 하여튼 절정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쫙 기축대운 들어오면서 확 가라앉더라. 금이 용신이고 토가 희신인데 수가 약신인 거랑 앞에 상황을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금이 용신이면 화가 병이잖아요. 화가 병이니까 수는 약신으로 써요. 왜 그 토를 쓰냐면 평간을 제압하는 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로 봤으면 당연히 수로 봐요. 조후는 축토가 있어서 그래도 조후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평간이 더 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간을 제압하는 거로는 양간은 일간을 용신으로 쓰잖아요. 그때 축토가 없었으면은 얘가 금이 힘이 워낙 없어서 쓸 수가 없는데 그래도 화기를 흡수해서 축토가 금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평간을 제압하는 일간 용신으로 쓴 거예요. 그럼 토는 화생토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축토하고 진토는 이게 화기를 흡수하는 것이고 왜냐면 축토하고 진토는 수의 뿌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이제 금을 용신으로 본 이유는 평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그 48세 노자대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시험을 보니까 그 목토가 올 때 목화대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원국의 월간의 무게 합이 4월이니까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 무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주 자체가 이제 화국으로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개수가 무토에 묶이는 거잖아요.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될 거예요. 하나는 이 사주를 수로 용신으로 봤다면 굉장히 나빠요. 근데 이 사주는 수로 용신을 본 게 아니라 금으로 용신 봤잖아요. 그런데 금으로 용신 봐서 이제 토생금은 되지만 이게 조열하기 때문에 토라도 똑같은 토양이라도 이 사주가 조열한 토양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열기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는 가지만 그걸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병술대운에서는 그렇죠. 인호술 삼합 화국이고 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또 어떻게 보냐면 이 병술대운이 이 사람 68대운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제가 얘기했지만 연월일시에서 초반의 운세와 후반의 운세가 다르니까 이미 축토운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병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나는 병술하고는 좀 다르죠. 좋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은 또 뭐냐면은 이 사주는 축토가 있었기 때문에 술토가 들어왔을 때 왜 술 중에 신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뿌리 역할을 해도 전반적으로 운이 좋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때는 이제 건강적인 부분은 좀 조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